야심찬 프로젝트죠. 불법적으로 축제된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가 찾아내겠다. 쇼미더머니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효과음! 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이름만 말해도 효과음이 빵빵 터지도록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 저희 코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안원구 청장님의 목소리가 잔잔해서, 예. 효과음을 저희가 강제로 넣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 PD가 또 자다가, 예.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모레, 예. 예. 일요일 날 이 재산 추적하러 또 몇 차입니까? 3차입니까? 4차입니까? 이번에? 저는 3차고요. 3차. 예. 3차로 유럽으로 출장하신다고요? 네. 네. 역시 이제, 출장에 가서 먹거리 이런 건 다 본인 돈으로 하실 겁니다. 자, 프로젝트 저희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안원구 촌장님을, 다 자비로 해결하신 분을 후원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좀 저희가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 자,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아마 이 조사가 될 텐데요. 박정희 비자금 루트를 이제. 박정희 비자금 루트. 네. 효과음 방금 들으셨죠? 네. 박정희 비자금 루트라는 말에 효과가 확 들어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쭉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효과음도 좀 다양하게 꽉꽉꽉 운명 이런 것도 좀 틀어주고 하셔야 되는데. 박정희 비자금 루트. 예. 박정희 비자금 루트. 이게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네. 예,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 스위스 비자금을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네.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일부가 언급이 됐는데 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청장님이 이렇게 추적해온 현재까지의 루트,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죠? 예, 요번 이제 가는 목적이 프레이저 보고서 이후에. 네. 그러니까 76년도까지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자금들이 이제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이 76년도 이후에는. 그래서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네. 하나씩 둘씩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직접 스위스와 그 일대에 있는 소위 조세 피난처라고 불리는 곳하고 또 동유럽의 은닉을 하기 쉬운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우리나라 은행이 있다든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이제 쭉 가서 지금 좀 확인하고 오려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루트가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하신 바로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도 언급이 돼 있고 또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사실들인데. 일부 언론들이 이걸 보도한 자료를 청장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부 언론들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연결을 이렇게 하라고 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앞에 이 연결 과정들은 언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제가 지금 연결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연결해 보고 있는 과정이시고. 그런 탐사 프로그램들이 그런 거 할 때 청장님한테 문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가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모른 척 하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게 확정할 수는 없고. 네. 들여다보기 시작했더니 이런 연결고리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 네. 그거를 이제 오늘 좀 풀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최초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박정희 자금. 네.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이제 대부분 궁금증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당시 스위스 은행이 없어지면서 그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스위스 사무소를 개설이 되고 네. 그 개설된 게 그 지점장이었던 그 유경수 여사의 언니인 유인순 씨의 장남인 홍세표 씨가 네. 그 당시에 지점장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위스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네. 또 그분이 외환은행장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 사무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유경수 여사의 언니의 장남.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인척이죠. 가까운. 사촌 오빠죠. 예, 이종 예. 사촌 오빠. 그 분이 스위스의 외환은행 지점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점 언저리에. 그게 76년도죠. 네. 그러니까 프레이즈 보고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시점에 일치합니다. 외환은행 지점을 열었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지점장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76년도 경이면 사실 스위스하고 우리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출 뭐 목록이 가발 정도 뭐 그럴 네. 때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우리 스위스하고 우리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곳인데 원래 거기까지 가서는 그 지점을 열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뭐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도 뭐 크게 그때는 뭐 활동을 하지 못할 그런 시기인데 네. 굳이 그 스위스에다가 그 은행을 만드는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76년도죠. 그래서 많은 의심이 그런데 그 가는 또 것이죠. 지점장이 공교롭게도 이제 사촌 오빠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과정 그 스위스 외환은행 지점장으로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사촌 오빠가 있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자금들이 은닉을 한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믿기 쉬운 사람들, 예. 가까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두었을 가능성을 저희들이 그렇겠죠. 의심할 당연히. 수밖에 없죠. 예.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 유경수 여사의 사촌 오빠가 언제 관둡니까? 200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외환은행장을 마지막 마치고 다시 한미은행장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장으로 옮기는데 외환은행 사무소가 그때 없어집니다. 본인이 그 외환은행을 떠나는 시점에 본인이 개설했고 본인이 지점장이었던 스위스 그 지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두 개 딱 일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거기 가서 지점장을 했고 본인이 관둘 때 없어지고. 예.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를. 그렇습니다. 예. 예. 주목하기 시작하신 것이고. 실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치되는 걸 보니 여기를 좀 파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효과음이 필요합니다. 어서 일어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어디로 갔다고 보십니까? 그런 흔적이 또 있습니까? 예,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추정 단계인데. 추정 단계. 예, 그 앞에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의심이. 구체적인 의심이고. 의심이고, 그 뒤쪽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그 나라 옆에 있는 나라, 네. 헝가리 은행의 쪽으로 요번 저희들이 이제 가는 목적인데요. 네. 아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은, 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헝가리에다가 우리나라 은행을 하나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기업은, 박근혜, 하고 또, 다른, 그 당시 이 재산 관리와 관련된 다른 많은 곳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 그 대기업이. 예. 그래서 지금 최순실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예. 그런 재산의 기업들이 그 회사에서 만든, 회사. 은행. 투자 관련된 회사. 지금 조심스러워서 무슨 단어를 써도 되고 무슨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머릿속에 처리하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예, 있습니다. 말이 지금 천천히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된 고소가 기업들이 당하실까봐. 예.
상당히 고소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고소고발도 문제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어떤 단어로 선택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이제 프로세싱 하시면서 말하다 보니까 예, 지금 띄엄띄엄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기업이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관련 있는 대기업으로 의심되는 그런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이 뜬금없이 헝가리에다가 은행을 하나 고 스위스 지점이 사라지는 시점하고 같은 시기예요. 시점에 만들어진다 거기다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삽니다. 그거를 사는데. 은행 하나 산다. 예, 삽니다. 네. 사서 만들어졌고 그 은행을 사는 회사의 본 회사에 또 회사들을 관리하는 구조조정 1호라는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속에 최순실 씨 일가의 회사들이 여러 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만들어지고 그 은행하고 관련된 회사가 예. 최순실. 은행하고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 그 은행을 사는 주체가 되는 한국의 회사. 그 회사가 운영하는 복잡하네. 예, 구조조정 1호라는 그 회사 속에 최순실 씨 관련 회사들이 여러 개가 거기에 개입이 돼 있고요. 최순실 씨가 관련된 회사가 그 은행을 사는 데 관여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까?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왜냐하면 그 회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일이죠. 그 본 회사에서도 그 주주로 참여를 하고요. 그 만드는 회사의 주주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뜬금없이 헝가리에다가 은행을 하나 샀는데 은행을 하나 살 때 최순실 씨가 관련된 회사들이 그 은행 사는데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뜬금없이. 예. 예. 이거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예. 재밌죠. 예. 최순실 씨 대기업 은행을 샀는데 그 대기업 은행 살 때 최순실 씨 회사가 관여했다. 조금 더 나가면요. 네. 많이 나갔어요. 그 회사는 그 뒤에 인수합병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수합병도 여러 개 이루어지고 그 은행을 사는데 관여한 회사들끼리 인수합병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국내 대기업끼리 빅딜이 이루어지죠. 인수합병이. 그런데 그 시기와 모든 것이 예사롭지를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는 잔뜩 들어있는데, 그죠? 예.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듣는 저희는 답답합니다. 그렇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네. 지금 확인 단계라서. 갔다 오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분명한 거는 대기업이 은행을 헝가리에 샀는데 뜬금없이 그 헝가리 은행을 산 주체의 일부에 최순실 가족의 흔적이 있다. 아주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죠. 많은 흔적이 있다. 근데 그 시점이 유영수 여사의 사촌 오빠가 스위스에서 스스로 지점을 여서 지점장을 하다가 외환은행을 떠난 시점하고 맞물린다. 예. 떠나자 그 은행을 새로 사는 행위가 예, 그렇습니다. 일어났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그 은행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행이 이제 2013년도에 팔리죠. 대통령 당선된 이 은행. 그렇죠. 예. 그래서 2013년 9월경에 팔리는데 그 로컬 기업에 팔리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시 또 대기업에서 그걸 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요 출발이 프레이저 보고서 얘기 드렸는데 박동선 씨가 미국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데 그렇죠. 잠깐 설명드리면 코리아 게이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뿌린 거예요. 예. 박동선 씨가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시작된 거죠. 예. 지지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당시 박정희 정부 자금이 스위스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프레이즈 보고서를 통해서 돈이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추정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정하지만 네. 당시는 확인된 거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추정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프레이저 보고서에 돈을 확인했는데 전체 규모는 얼마냐? 라고 하는 추정치가 그때 얼마나 나왔죠? 그 당시 규모로 8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300조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당시 환율이 한 255원이었으니까요. 지금 환율이 한 150원 정도. 그렇게 보면 요즘 환율로 한 살만 해도 그 당시도 한 38조 정도 되는 거죠. 네,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 보고서에 나왔던 추정치. 예.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한 추정치인데 그걸 지금 환산해 보면 당시 금액을 지금 환율로만 바꿔도 38조가 되고 네. 예. 하여튼 조단이 엄청난 액수네요. 엄청난 액수. 거기 보면 이제 돈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돈과 비공식적인 돈으로 들어온 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조금 소개를. 그걸까지 소개하면 오늘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 돈은 그 원조와 차관 자금, 네. 그리고 미국의 안보 지원 자금, 그리고 베트남 참전 비용으로 지불한 돈이 약 10억 달러 전 그 당시에 네. 10억 달러면 그때 근데 그 10억 달러가 이제 묘한 것이 10억 달러 중에서 9억 한 3천만 달러는 그 외환 보유액으로 그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돈들이 그 참전한 분들이에서 다 지불하지 않고 보상금이나 혹은 뭐 급여로 지불하지 않고 보유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그게 이제 하고요. 국가에 공적으로 들어온 돈인데 예. 이게 이제 개인 금고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금액은 외환 보유액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아니,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예. 그쪽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 원조 개발 차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차관인데 또 이제 거기서 또 돈을 띄죠. 개인 금고로 가는 거죠. 예, 꺾기죠. 꺾기. 예, 차관에서 10%에서 20%. 예. 요새 은행 요새 꺾기가 없어졌는데 옛날 그때 당시로 보면 꺾기랑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제 꺾기는 빌려주는 쪽이 꺾어서 가져가는 건데 이건 예. 받는 사람이 중간에서 대통령이 꺾어서 가지고 스위스로 빼놓는 거죠. 근데 그런 돈들이 이제 비공식 자금인데 그 이외에도 이제 기업 강탈 예를 들면 걸프하고 칼텍스 그때 우리가 석유가 안 나니까 그쪽으로 받은 자금인데 67년도에 한 100만 달러 걸프사에서 71년도에 한 300만 달러. 아, 그건 저도 대목이 생각나는데 증언을 직접 했죠. 예. 그 걸프사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정유시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정유시설 지으면 이제 큰 프로젝트니까 정유시설 로비를 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커미션을 요구해서 내가 줬다. 예. 얼마 줬냐? 얼마 줬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의회에서 이 정유사 회장이 증언을 합니다. 예. 근데 돈 줬어.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다른 미국 기업들로부터 선거 자금도 받았고요. 뭐, 일본 무역상들로부터 해서도 돈이 많이 들었고, 이게 전부 다 뭐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잘 돼 있는데, 이 프레이저 보고서가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고, 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쉽게. 제가 그걸 읽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예. 그 증언 같은 것도 거기 나온 게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리고 증권시장 조작도 했다는 사실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국내 이런 증시를 조작하여. 예, 등등 지금 참 그 당시에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 다 이루어진 수많은 거죠. 기법들이 프레이저 보고서 도대체 이 돈은 어떻게 났느냐 하는 내용들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고가 정리가 돼 있어요. 네, 당시에. 그걸 지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제 그 돈을 당시에 이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스위스 예치했고 김영욱, 김성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비자금을 은닉했던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그렇죠.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입을 연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입을 열어서 미국 의회에다가 어떻게 그 돈을 만드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프레이저 보고서 내용 속에 한번 꼭 소개해줘야 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평가입니다.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손을 벌렸고 또 협박과 갈취를 일삼으며 권력 유지에 혈안이 돼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들은 권력을 잃으면 악행과 비리가 밝혀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더욱 악랄하게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정권 유지를 애썼다. 이런 내용이 그게 공식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당시 국내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끝낸 다음에 보고서를 낼 때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넣죠. 거기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다음 주 돌아오시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는 현지에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길게 가시네요, 이번에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다음 주 일요일 귀국 예정이죠. 그 다음 주에 나오시겠네요. 예. 자, 요런 이야기를 이제 기본으로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가는 이유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목적도 있으십니까? 전번 독일에서 저희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하.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독일에서? 예.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또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저희들을 면담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요번에 조금 가서 새로 만나. 적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효과음 한번 넣어주고. 자, 잘 다녀오시고요. 예. 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티스트 살지 마시고요. 촬영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 청장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당시 스위스 은행이 없어지면서 그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스위스 사무소를 개설이 되고 네. 그 개설된 게 그 지점장이었던 그 유경수 여사의 언니인 유인순 씨의 장남인 홍세표 씨가 그 당시에 지점장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위스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또 그분이 외환은행장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 사무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유경수 여사의 언니의 장남.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인척이죠. 가까운. 사촌 오빠죠. 네. 이종 사촌 오빠. 그 분이 스위스의 외환은행 지점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점 언저리에. 그게 76년도죠. 네. 그러니까 프레이즈 보고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시점에 일치합니다. 외환은행 지점을 열었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지점장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76년도 경이면 사실 스위스하고 우리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출 목록이 가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미국 의회 조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일부가 언급이 됐는데 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청장님이 이렇게 추적해온 현재까지의 루트 이걸 말씀하시라는 거죠. 예, 요번 이제 가는 목적이 그 프레이저 보고서 이후에 네. 그러니까 76년도까지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자금들이 이제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이 76년도 이후에는. 거의 그래서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직접 그 스위스와 그 일대에 있는 소위 뭐 조세피난처라고 불리는 곳하고 또 동유럽의 은닉을 하기 쉬운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뭐 우리나라 은행이 있다든지 뭐 이런 곳을 저희들이 이제 쭉 가서 지금 좀 확인하고 오려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루트가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하신 바로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야심찬 프로젝트죠. 불법적으로 축제된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가 찾아내겠다. 쇼미더머니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효과음! 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이름만 말해도 효과음이 빵빵 터지도록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 자, 이 코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안원구 청장님의 목소리가 잔잔해서, 예. 효과음을 저희가 강제로 넣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 PD가 또
자다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모레 일요일 날 이 재산 추적하러 또 몇 차입니까? 3차입니까? 4차입니까? 이번에? 저는 3차고요. 3차. 네. 3차로 유럽으로 출장하신다고요? 네. 네. 역시 이제 출장에 가서 먹거리 이런 건 다 본인 돈으로 하실 겁니다.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도 언급이 돼 있고 또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사실들인데. 그 일부 언론들이 이걸 보도한 자료를 청장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부 언론들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연결을 이렇게 하라고 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앞에 이 연결 과정들은 언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제가 지금 연결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연결해 보고 있는 과정이시고. 그런 그 탐사 프로그램들이 그런 거 할 때 청장님한테 문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가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모른 척 하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거 뭐 확정할 수는 없고. 네. 들여다보기 시작했더니 이런 연결고리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 예. 그거를 이제 오늘 좀 풀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이분들이 최초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박정희 자금, 예.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이제 대부분 궁금증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 프로젝트 저희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안원구 촌장님을 다 자비로 해결하신 분을 후원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좀 저희가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 자,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아마 이 조사가 될 텐데요. 박정희 비자금 루트를 이제 박정희 비자금 루트. 네, 효과음 방금 들으셨죠? 네. 박정희 비자금 루트라는 말에 효과가 확 들어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쭉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효과음도 좀 다양하게 꽉꽉꽉 운명 이런 것도 좀 틀어주고 하셔야 되는데 박정희 비자금 루트. 예. 박정희 비자금 루트. 이게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네. 예,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 스위스 비자금을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돈이 얼마가 있고